모두 안녕. 마트에서 이런 킨더 컨츄리 바를 많이 보셨죠? 까볼게요. 작은 초콜릿 바처럼 보이네요. 잘라서 안쪽을 봐보자고요. 자, 외부에는 밀크 초콜릿, 내부에는 빽빽한 흰색 내용물과 바삭한 시리얼이 있어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맛있는 바삭바삭한 바네요. 자, 오늘 우리는 똑같은 걸 1000배 더 크게 만들 거예요. 가보죠. 가장 중요한 건 양질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아빠가 만들어줄 거예요. 양피지로 합판 한 장을 감싸고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양피지는 주름이 없도록 잘 펴야 돼요. 바닥 쪽 완료. 이제 전동 드릴과 코너철을 준비해요. 합판에 고정해주세요. 이제 합판 커팅기로 벽에 세울 합판을 잘라주세요. 이것들도 양피지로 싸서 고정시켜주세요. 몰딩을 45도 각도로 잘라주세요. 틀 안에 맞도록요. 틀 중앙에는 금속 몰딩을 넣어야 돼요. 금속 몰딩도 작은 조각으로 잘라주세요. 틀을 조립해주세요. 건축가처럼요. 나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뜨거운 접착제로 고정해주세요. 틀이 모두 완성. 이제 킨더 컨츄리를 이루는 식자재를 구매해요. 자, 밀크 초콜릿 우리는 30kg을 샀어요. 설탕 13kg, 분유 25kg 두 포대를 샀어요. 파뮤 20kg, 바삭한 곡물 즉 밀 시리얼, 쌀 시리얼, 모리 시리얼, 메밀 시리얼이요. 그건 구할 수가 없어서 일반 메밀로 직접 만들어 볼게요. 쉬워요. 자, 냄비에 메밀 1kg을 붓고 물 2리터를 채우고 물이 모두 증발할 때까지 끓여주세요. 다 됐어요. 불을 끄고 베이킹판 4개에 골고루 부어주세요. 각 판에 같은 두께가 되도록 주걱으로 골고루 펴주세요. 끝. 오븐에 넣고 50도로 구워주세요. 모드는 대류 모드. 5시간을 기다려요. 그리고 꺼내주세요. 완전히 마른 삶은 메밀이 됐어요.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튀길 준비를 해줘요. 기름을 200도 이상으로 가열해야 돼요. 이제 메밀을 투하. 뻥 튀기기 시작하며 팝콘처럼 돼요. 메밀로 팝콘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몰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를 올려서 기름을 털어줘요. 메밀 팝콘을 종이 타월에 털어요. 나머지도 똑같이 튀겨주세요. 이제 모든 시리얼을 가지고 있네요. 다음 식자재는 동물성 지방이에요. 버터를 가져왔어요. 콩 레시틴도 구입했죠. 마지막으로 바닐린이에요. 천연 바닐라 꼬투리를 사용할 거예요. 모든 식자재로 킨더 컨츄리를 만들어요. 먼저 초콜릿. 상자를 열고 밀크 초콜릿 10kg을 푸드워머에 부어주세요. 주기적으로 저어주세요. 완전히 녹을 때까지요. 끝! 틀을 가져와서 먼저 모든 모서리 부분을 핫 초콜릿으로 코팅해서 나중에 초콜릿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해줘요. 남은 초콜릿을 틀 위에 골고루 부어주세요.
골고루 펴주세요. 굳었네요. 이제 틀 내부에 양면 접착 필름으로 감싼 벽을 하나 더 넣어주세요. 흰색 내용물이 바깥 벽에 안 닿게 하고 초콜릿을 넣을 공간을 만들어줘요. 클램프로 고정해주세요. 함유를 꺼내요. 마체테로 반으로 잘라서 냄비 2개에 각각 넣어주세요. 버터 까서 각 냄비에 2팩씩 넣어주세요. 스토브에 올려 녹여주세요. 설탕을 까서 녹은 버터에 부어주세요. 따뜻한 기름에 설탕이 녹을 줄 알았는데 안 녹네요. 글쎄 괜찮아요. 2개의 거대한 대야를 가져다가 분유 포대를 까서 각 대야에 25kg씩 부어주세요. 이제 바닐라를 가져와서 비닐팩을 까서 꺼내주세요. 양질의 바닐라는 버터 같아야 돼요. 자, 세로로 갈라서 칼로 씨를 긁어내주세요. 이게 가장 가치 있고 향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릇에 놓고 계속해서 씨앗을 발라내세요. 두 대야에 똑같은 양을 넣어주세요.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향이 매우 강하므로 건조기로 가져가요. 70도로 설정하고 켜주세요. 5시간 동안 건조시킬 거예요. 짧게 썰어주고 커피 그라인더에 넣어요. 가루로 갈아주는 거예요. 다 됐어요. 대야에 바닐라 가루도 뿌려주세요. 여기에 설탕을 녹인 파뮤를 부어주세요. 이 모든 것을 거대한 믹서기로 섞어주세요. 코티지 치즈와 비슷하게 돼요. 자, 2대야를 모두 섞어주고 콘칭기가 필요해요. 켜주세요. 혼합물을 냄비에 담아서 부어주세요. 이제 데둘레시틴이 필요해요. 이것은 혼합물을 분자 수준에서 혼합하고 더 무르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30분 후 혼합물이 균질해지면 콘칭기를 끄고 내용물을 틀에 부어주세요. 데둘레시틴을 첨가했어도 덩어리가 상당히 걸쭉하네요. 이제 시리얼을 부어줘야 돼요. 처음엔 밀 시리얼을 사용할 거예요. 흰색 내용물 위로 깔아주세요. 2번째 양을 만들어요. 더 묽게 만들려면 약간의 파뮤를 녹여서
콘칭기에 부어주세요. (30분) 더 치대고 틀에 부어주세요. 이번에는 내용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네요. 메밀 시리얼을 넣어줄게요. 내용물과 섞어주세요. 자, 세 번째, 쌀 시리얼을 넣고 비벼주세요. 네 번째로 채울 때는 보리 시리얼을 넣어줘요. 같은 방식으로 계속 틀을 채워주세요. 흰색 내용물이 굳기를 기다려요. 클램프를 해체하고 나사를 풀고 모든 벽을 해체해주세요. 흰색 내용물이 고른충으로 굳었네요. 이제 외벽을 다시 세워주고 고정해주세요. 초콜릿층을 위한 고른 공간이 남았네요. 밀크 초콜릿을 까서 푸드워머에서 녹여주세요. 이번에는 초콜릿이 더 묽어야 되므로 기름을 넣고 초콜릿과 잘 섞어주세요. 이제 확실히 준비 완료! 초콜릿을 컵으로 떠서 거대한 킨더 컨츄리의 벽을 채워주세요. 이 초콜릿으로 모든 벽과 바닥을 얇게 채우기에 충분해서요. 바닥은 더 두껍게 해야 하기에 초콜릿을 더 녹여요. 틀 중앙에 붓고 넓은 주걱으로 고르게 펴주세요. 초콜릿이 굳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다 됐네요. 킨더 컨츄리를 틀에서 꺼내려면 위에 합판을 깔고 코너 철로 고정해주세요. 이제 받침대를 놔요. 조심스럽게 틀을 뒤집어주세요. 모든 것을 해체해보죠. 해체하는 동안 초콜릿이 약간 까졌어요. 그러므로 핫초코로 수리해줘야겠어요. 모든 하얀 부분에 발라주세요. 킨더 컨츄리의 각 큐브에는 이러한 작은 이삭이 있어요. 똑같이 하기 위해 우리는 틀을 만들 거예요. 얇은 섬유판에서 수제로 도려내요. 3시간 걸려 완성. 초콜릿 표면에 대고 스텐실을 긁어요. 먼저 바깥쪽,
다음 안쪽을 긁어요. 다 됐네요. 9번 더 해야 돼요. 드디어 1000배나 큰 킨더 컨츄리가 완성. 거의 1:1 복제가 된 것 같아요. 잘라볼게요. 가보죠. 돼지갈비부터 만들어보죠. 돼지갈비는 캐나다에서 최고의 셰프 타이틀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요리대회 축제가 열릴 정도로 인기가 있어요. 가슴고기를 요리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갈비뼈 부분이고 고기도 많이 붙어있어요. 우선 갈비뼈에서 껍질을 발라내요. 소금이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에요. 소금을 잘 쳐주세요. 색감을 위해 파프리카를 뿌리고 손으로 잘 문질러요. 이제 그릴에 나무칩을 부어요. 그러면 연기가 나고 갈비살이 훈제돼요. 수치에 불을 붙여요. 그릴에 부어요. 수치를 한쪽으로 모아요. 불 안 붙은 숯을 다른 한쪽에 부어요. 석쇠를 그릴에 올려요. 숯이 타는 동안 브러쉬로 석쇠를 청소해요. 숯이 없는 절반에 갈비를 올려요. 몇 장의 호일을 찢어 이런 접시 모양을 만들어주고 칩을 부어주세요. 숯을 넣는 문을 열고 그릇을 숯 위에 얹어요. 호일 덕분에 나무 연기가 훨씬 오래가네요. 그릴 뚜껑을 덮고 송풍기를 열어요. 몇 시간 동안 놔둬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다 됐는지 온도계로 확실히 재보죠. 고기 내부 온도가 63도네요. 76도가 돼야 돼요. 더 기다려요. 40분이 더 지나니 온도계에서 신호음이 울렸어요. 갈비가 다 됐어요. 잠깐 스톱! 아직 아니네요. 캐나다에서는 페스티벌에서 각 셰프가 자신의 갈비 요리를 다른 갈비 요리와 구별하는 특이한 소스를 사용해서 먹음직스러운 옷을 입혀요. 브러쉬를 팩에 담그고 갈비뼈에 소스를 발라요. (2분) 후에 뒤집어서 똑같이 해주세요. 다 됐어요. 갈비를 꺼내요. 광이 나는 맛있는 옷을 입었네요. 이제 맛이 어떤지 봐보죠. 썰어요. 먹어볼까요? 첫째, 갈비뼈 자체가 매우 부드럽고 훈제 향이 좋아요. 고기 가장자리에 연기 자국이 배긴 분홍색 고리를 볼 수 있네요. 둘째, 제가 만들어본 가장 특이한 갈비예요. 물론 좋은 쪽으로요. 다음은 태국의 아이스크림 롤이에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과일과 크림을 붓고 끌개로 으깬 다음 펴 바르고 긁어 말아 만드는 아이스크림 말이에요. 다양한 과자로도 만들곤 해요. 우리는 오레오 쿠키로 만들기로 했어요. 이걸 요리하는 판은 냉동 철판이라고 해요. 가격은 30만 루블이에요. 이 냉동 철판 없이 집에서 이 요리를 해보죠. 오레오 쿠키를 까요. 2조각만 있으면 돼요. 철판에 놔요. 단맛을 위해 연유를 사용해요. 따서 쿠키 위에 짜요. 지방 함량이 33%인 크림이 필요해요. 부어주세요. 끌개로 쿠키를 부셔주세요. 그러면서 퍼져있는 크림과 섞어주세요. 연유와 부서진 오레오 쿠키가 완벽하게 섞인 크림으로 만들어요. 플라스틱 쟁반이 하나 더 필요해요. 이걸로 롤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크림을 부어주세요. 얇은 층으로 퍼뜨려요. 정확히 30분 동안 냉동실에 넣어둬요. 이제 신속하게 행동해야 돼요. 나무 주걱으로 긁어낼 롤의 모양을 내요. 그리고 주걱으로 들어올리면서 긁어내요. 처음에는 손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았어요. 롤을 아이스크림용 종이컵에 옮겨요. 초콜릿 시럽을 뿌려요.
그리고 미관을 위해 토핑을 뿌려요. 끝! 숟가락을 꽂으면 오레오 아이스크림 롤이 완성이에요. 적당히 달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되었어요. 태국에서 파는 것에 뒤지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유지크림의 비용 때문에 비싼 아이스크림이에요. 10% 유지크림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죠. 키위를 넣을 거예요. 포장을 까서 하나를 가져다가 양쪽 꼬다리를 자르고 티스푼으로 껍질을 벗겨주세요. 가벼운 터치로 펄프를 빼내요. 키위를 반으로 잘라요. 끌개로 피레로 만들어줘요. 또한 연유를 붓고 10% 유지크림을 부어요. 모두 섞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크림이 돼요. 마찬가지로 쟁반에 부어주세요. 얼리고 롤을 말아줘요. 놀랍게도 롤이 전혀 문제없이 말리네요. 따라서 집에서 이 모든 걸 따라 만들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천연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어요. 시럽을 뿌리고 토핑을 얹어요. 태국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은 나폴리에서 발명된 피자 프리타예요. 이 피자는 체브렉의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피자는 다양한 토핑을 머금고 튀겨져요. 나폴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 중 하나예요. 현지인들이 매우 좋아해요. 이 특이한 피자를 요리해보죠. 따뜻한 물 한 잔에 효모 한 티스푼과 같은 양의 설탕을 부어요. 효모가 작동할 시간을 줘요. 그동안 밀가루, 소금을 그릇에 부어요. 표면에 거품이 끼면 효모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밀가루에 붓고 섞어주세요. 먼저 포크로, 그 다음에는 손으로요. 올리브 오일을 뿌린 후 계속 반죽해주세요. 탱탱해질 때까지요. 그릇에 남겨두고 내용물을 만들어보죠. 살라미 소시지를 가져다가 먼저 슬라이스로 썬 다음 스트립으로 썰어주세요. 익은 돼지고기 슬라이스로 썰고 소시지와 같은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맛있는 단단한 치즈를 가져다가 갈아주세요. 피망 한 조각을 잘라내서 큐브로 썰어요. 채우기가 준비됐어요. 나중에 필라델피아 치즈도 필요해요. 테이블에 밀가루를 뿌리고 반죽을 올려요. 그동안 부풀었고 매우 부드러워졌네요. 조각을 뜯어요. 먼저 손가락으로 누르고 롤링핀으로 굴려주세요. 갈은 토마토 소스를 열고 반죽 중앙에 부어주세요. 소금을 뿌리고 숟가락으로 퍼뜨려요. 두 개의 바지를 떼서 다진 다음 반죽에 뿌려주세요. 필라델피아 치즈를 까서 숟가락 바깥쪽으로 반죽 위에 펴발라요. 이제 살라미 소시지, 돼지고기, 다른 치즈, 피망, 그리고 반죽을 접어주세요. 가장자리를 꼬집어 올려 마감해주세요. 기름 한 병을 따서 팬에 부어요. 예열해주세요. 뜨거워지면 피자를 기름 안으로 투하. 잠기지 않은 부분도 튀겨주도록 위에 기름을 퍼부어요. 됐어요. 이렇게 피자 프리타가 완성. 잘라봐요. 안에 크림치즈와 어우러진 맛있는 토핑이 보이네요. 맛있어요. 일반 피자보다 따뜻함이 더 오래가요. 먹기 편하고요.
전 세계의 길거리 음식을 따라 만드는 시리즈를 더 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